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는 늘 무겁고 잠도 안 오고 자도 피곤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데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실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은한TV 김조영 원장입니다. 검사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몸이 분명히 보내는 신호, 자율신경 실조증이 무엇인지, 왜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을 지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시키고 활동하게 만들고요.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회복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신경이 심박수, 호흡, 혈압, 잠, 체온, 소화, 대변, 소변 등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24시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도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율신경이 심장, 혈관, 소화기관, 피부까지 전신을 조절하다 보니 증상도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땀이 거의 나지 않는 무한증, 기립성 저혈압, 반복적 실신, 동공 이상, 배변 기능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 질환 감별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더 흔하게 겪는 자율신경 불균형 증상으로는 얼굴에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 가슴 두근거림과 답답함, 쉬운 피로감, 냉증, 더위와 추위에 민감해지는 것, 잦은 두통, 불면, 아침 기상 곤란, 소화 불량, 우울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성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성 질환으로 일반적인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실조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질환은 IKB, KAP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희귀성 질환으로 주로 독일, 폴란드, 러시아계 유대인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나타나는 주요 증상으로는 젖 빠는 힘이 약해지는 것, 삼킴 장애, 반복적인 구토, 체중 증가 불량, 눈물 분비 이상, 땀 분비 이상, 발달 장애, 실신 등이 있습니다. 이는 신경세포 발달 자체의 문제로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실조증과는 질병의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율신경 이상은 단독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질환의 일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당뇨, 파킨슨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 아밀로이드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결론 내리기 이전에 기저질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기능은 일반 혈액검사나 심전도로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별도의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체위 변화에 따른 혈압과 심박수 측정, 발살바 수기, 교감 피부 반응 검사, 그리고 심박 변이도 분석이 있습니다. HRV는 심장 박동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유연하게 변하는지를 보는 검사인데요.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를 꽤 많이 반영해 줍니다. 가족성 자율신경 실조증은 가족력 확인, 히스타민 주사법, 혈액 유전자 검사 등의 검사들을 통해 정상 범위이지만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질환의 치료가 우선일 겁니다. 그런데 원인 질환 없이 자율신경 불균형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미도드린, 플루드로콜티손, 피리도스티그민 같은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약물들은 주로 대부분 대증 치료입니다. 즉 균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보다 증상만 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스내피 주사와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교감신경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그런 치료법들도 있는데요. 역시 자율신경의 일시적인 조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증상을 반복시키는 근본적인 체질과 신체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잠깐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긴장 구조 자체가 그대로라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치료는 어디가 아프냐보다 왜 몸이 쉬지 못하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한의학적 접근은 한마디로 균형 회복입니다.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치료는 자율신경 안정 효과가 가장 많이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연구에서 침 자극이 교감신경 활성도 감소, 부교감신경 증가, 심박 변이도 개선을 보인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을 비상 모드에서 안정 모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약침치료.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자극적인 약침보다는 신경을 가라앉히는 방향의 약침을 사용합니다. 특히 가슴 답답함, 목 조임, 명치 불편감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들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률적인 특정 약침이 좋다기보다는 각 환자분들의 체질에 맞춰 주로 두개골 봉합선과 척추 분절들, 천골을 중심으로 약침을 놓아서 자율신경의 통로에 직접적인 안정을 가합니다. 한약은 가장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축입니다. 교감신경 과항진을 조절하고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의 피로, 부교감신경의 비정상적인 항진 또는 저하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처방합니다.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줄었다기보다 예민함 자체가 둔해진 느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율신경은 두개골 척추와 밀접합니다. 두개골, 목, 흉추, 요추, 천추, 정렬이 무너지면 신경계는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추나요법은 이 구조를 정리하여 신경의 통로를 안정시키는 치료법입니다. 1회 시술 후에도 HRV의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오히려 두근거림이 느껴지거나 답답함과 불편감을 더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해왔던 몸이 이완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안정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한의학적 자율신경 치료는 천천히 꾸준히 쌓아가는 치료입니다. 병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에서 핸드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잠들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침실 밖에 두어 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심박 안정과 숙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목 뒤와 눈 위에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율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머리 쪽으로 열이 쏠리기 쉽습니다. 자기 전에 차가운 수건을 목 뒤나 눈 위 이마 쪽에 10분 정도 데워 보십시오. 과열된 신경이 가라앉으면서 호흡과 심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술 없으면 못 버텨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극이 더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카페인과 알코올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체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할수록 기운이 얼굴 쪽으로 뜨고 배와 팔, 다리로는 혈액이 못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20에서 30분 하루에 해보십시오. 머리 쪽에 몰린 긴장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실 겁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눈에 보이는 병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는 모든 분을 단기간에 완치시켜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다 보면 밤이 덜 무서워요, 덜 답답해요, 소화가 더 잘 돼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갈 겁니다.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혼자 앓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듯 현실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